옛날 옛적 전라남도 강진에는 아름다운 바다와 비옥한 땅을 가진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농사를 통해 삶을 영위하곤 했다. 그들은 바다에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거센 풍랑과 예상치 못한 재앙을 두려워하며 살았다. 이러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사람들은 강진 바다의 용왕에게 제물을 바치며 바다가 잔잔하게 유지되기를 기원하곤 했다. 강진에는 영희라는 슬기롭고 용감한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바다를 매우 사랑했으며 바다와 밀접한 생활을 하신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바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할머니는 늘 바다에는 용왕님이 계시고 우리는 바다와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영희는 늘 마음 한편에 왜 인간이 바다의 비위를 맞춰가며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강진에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다. 바다는 거센 파도가 넘실 때고 마을 사람들은 집안에 갇혀 바깥을 경계하며 두려움 속에 지냈다. 폭풍우는 며칠 동안 멈출 줄 모르고 이어졌고 사람들은 마침내 용왕의 노여움을 샀다고 여기게 되었다. 이에 마을의 가장이 나서서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고 노여움을 풀고 평안을 구하기 위한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영희는 그런 마을 사람들을 보며 용왕을 만나 용서를 구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녀는 밤이 되자 홀로 바닷가로 나갔다. 짙고 어두운 밤하늘 아래 강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희는 바다를 향해 외쳤다. 용왕님, 저에게도 잠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주세요.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영희의 간절한 외침이 바다에 닿자 거센 파도 속에서 작은 빛이 비추더니 거대한 용의 형상을 한 용왕이 바다 위로 나타났다. 용왕은 영희의 용기를 칭찬하며 인간과 바다가 화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왕은 매년 성대한 제사를 지낼 필요 없이 마을 사람들이 항상 자연을 존중하고 바다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살아갈 의지를 보인다면 평안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영희는 마을로 돌아와 용왕과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강진 바다와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전했다. 사람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다뿐만 아니라 주변 자연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해 여름 이후로 강진에는 큰 폭풍우가 더는 찾아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바다의 선물로 더욱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 영희의 용기와 지혜 덕분에 강진 마을은 지금까지도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며 바다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가면서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보존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강진 사람들에게 전해져 오며 바다와의 소중한 약속을 지킴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연결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공주는 아름다운 문화와 풍부한 역사를 자랑하는 고장으로 그곳에는 다양한 민속 신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주를 감싸고 있는 산과 들 사이에는 성주담이라는 신비로운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던 신성한 곳이자 신비로운 전설이 내려오는 장소였습니다. 오래전 이 작은 마을에는 달래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로 알려져 있었는데 바로 달빛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하늘에 달이 떠오르면 그 빛을 손끝으로 모아내리며 마을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이 그녀를 달의 아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달래는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성주당의 전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주당에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을을 지켜주는 성주신이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성주신은 1000년 이상 그 자리를 지키면서 마을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수호자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성주당으로 가는 길이 막혀 사람들은 점차 그곳을 잊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달래는 방 안에 앉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성주당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이 신비로운 장소를 직접 보고 싶어졌고 달님의 보살핌 아래 성주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모님께 몰래 숲으로 나가 성주당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달래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백합꽃이 가득한 들판을 가로질러 숲으로 들어섰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길을 비추며 어둡지만 부드러운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숲을 더 깊이 들어갈수록 달래는 두려움보다는 신비로움과 기대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드디어 성주당에 도착한 그녀는 그곳의 웅장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성주당은 대나무 숲속에 둘러싸여 있고 반석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달님은 그녀가 도착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 그야말로 마법 같은 빛을 성주당 위에 쏟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공기는 서늘한 바람을 가로지르는 소리와 함께 떨렸고 달래는 자신이 선택한 것이 올바르다고 느꼈습니다. 달래는 천천히 성주당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성주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주신이시여, 저는 이 마을의 달래라 합니다. 저는 당신을 만나 뵙고 싶어 이곳에 와 보았습니다. 마을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마을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성주당의 중심에서 빛이 나면서 성주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은 나무와 바람 그리고 달빛으로 이루어진 듯하였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달의 아이여, 내가 이곳까지 찾아와 줘서 고맙구나. 너의 마음은 맑고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다. 내가 너희 마을을 지켜주리라. 하지만 너도 계속해서 이곳의 전설과 믿음을 함께 이어가길 바란다. 그리고 나서 성주신의 빛은 점점 사라지고 어느새 달래는 성주당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성주당의 평화를 마음에 새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갈래는 마을 사람들에게 성주당의 전설을 알리며 그들이 함께 모여 성주신께 기원할 수 있도록 두었습니다. 공주의 마을은 다시 성주당을 사람들 곁으로 불러들였고 이로 인해 마을의 신앙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갈래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성주당은 공주의 신비롭고도 중요한 민속, 신앙 장소로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갈래가 전한 전설은 오늘날에도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과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성남 지역에는 푸른 산과 강물이 합쳐지는 고유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깊고 신비로운 호수가 자리하고 있었지요. 이 호수는 예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으며 그 속에 용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호수의 용은 사람의 모습을 한 젊은 여인이었고 그녀는 매년 마을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기적적인 능력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설이 퍼져 나가던 시절 마을에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소녀 아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이 아니라 먼 곳에서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이주해 온 터라 마을 전통에 대해 더 열심히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아라는 특히 호수에 얽힌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고 그 용의 전설이 진실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라는 호수로 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용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용은 그녀를 환영하며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보았죠. 용은 아라가 마을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라는 깨어난 후에도 그 꿈이 하룻밤의 환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비극이 닥쳤습니다. 눈을 뜨면 보이던 푸른 하늘은 먹구름에 가려졌고 마을 사람들은 피부에 닿는 바람마저 침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 장로는 이 재앙을 막기 위해 특별한 재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재물이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아라는 자발적으로 자신이 재물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결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아라의 결심을 존중하였습니다. 그녀는 용이 있었던 호수로 가서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그러자 호수의 물은 빛을 발하며 용이 그녀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순간 용은 아라의 희생을 막기 위해 대신 자신이 마을을 지키겠다며 그녀에게 마법의 반지를 건넸습니다. 이 반지는 마을을 보호할 수 있는 힘과 함께 아라에게는 앞으로의 길을 인도해줄 용의 축복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라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라 믿었고 그 이후로 용과의 약속을 굳건히 지키며 평생에 걸쳐 마을의 수호자로서 헌신했습니다. 성남마을은 아라의 희생 덕분에 비극을 피할 수 있었고 매년 그 용의 이야기를 회고하는 축제가 펼쳐지며 그 재물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아라의 이야기는 여전히 전설처럼 아이들에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남의 호수는 그 어떤 이에게도 잊히지 않을 전설의 장소로 남아 아라의 이야기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춘천의 깊은 산속에는 특별한 소나무 숲이 있었다. 이곳은 춘천의 어느 모퉁이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숲과 달리 오래된 노인 산신령이 지키고 있는 신성한 장소였다. 사람들은 이 산신령을 소나무 백신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가 백발의 노인이자 소나무처럼 굳건한 존재라는 의미였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소나무 백신은 춘천이 처음 자리 잡은 시절부터 이곳을 지켜왔다고 한다. 춘천이 아직 작은 마을에 불과했을 때 백신은 호련히 마을 사람들에게 나타나 산 울림처럼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소나무 숲은 춘천 의울타리와도 같은 보호막이다. 이곳을 지키면 굶주림과 재앙이 없을 것이다. 그의 말은 말 그대로였다. 이후로 춘천에는 풍년과 평화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소나무 백신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춘천 대홍수의 전날 일어났다. 어느 해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마을의 부락들은 큰 폭우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으니 도저히 넘칠까 두려웠던 물길이 기적적으로 제자리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을 소나무 백신의 힘이라 확신하였다. 소나무 숲에선 더욱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곤 했는데 이 숲을 지나가다 보면 길 잃은 나그네나 사냥꾼들이 종종 소나무 백신을 만났을 때 그들은 산신령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전해지며 짧은 대화 속에서 잃었던 물건을 찾곤 하기를 안내받는 등 작은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과 외부의 방문자들은 점차 이 전설을 의심하게 되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소나무 숲을 방문했지만 거의 아무도 소나무 백신을 만나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소나무 숲과 전설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춘천에 신식 기술을 도입하려던 사업가 무리가 이 소나무 숲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했지만 사업가들의 추진력은 매우 강했다. 그러자 평소 조용하던 숲에서 귀를 찢는 듯한 산울림 소리가 났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깨어났고 숲을 바라보니 하늘 높이 솟구친 소나무들이 흔들리며 마치 춤을 추듯 요동쳤다고 한다. 결국 사업가들은 숲 근처에 발도 들이지 못하였고 숲은 더욱 잘 보존되었다. 그 사건 후 마을 사람들은 옛날 술 이야기처럼 전하던 소나무 백신의 존재를 다시 새기게 됐다. 춘천 사람들은 지금도 숲을 지나가며 소나무 백신에게 경의를 표하고 조용히 인사를 건넨다. 그들은 다시 한번 굳게 믿는다. 소나무 숲의 깊은 곳에는 여전히 산신령이 존재하며 춘천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